네, 활자입니다. 네, 오늘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G 모빌리티고요. 유진투자증권이고 30날 12월 1일이죠. 이때 일정이 LS 머트리얼즈랑 겹치죠. 네, 그리고 참고로 키움 95 스펙 70억짜리인데 네, 이게 공모 철회가 됐고요. LS 머트리얼즈가 공모 규모가 804억이고 뭐 일정이 좀 겹치는데 혹시나 돈이 좀 남는다든가 이게 경쟁률이 너무 높다 그러면은 공모주보다는 네, 조금 어렵죠. 네, 본드, 채권, 위드던가요? 위드 워런트인가요? 네, WARRANT죠. 네, ANT. 신주 인수권이 붙은 채권이다. 네, 그런 뜻이고 두 번 매도를 해야 됩니다. 채권이 먼저 들어오면 매도를 하고 뭐 매도를 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워런트가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이 들어오면은 또 매도를 하고 이게 행사 가격이 8,411원인데 현재 KG 모빌리티 가격은 네, 1.5조고의 시총인데 8,070원이죠. 신주 인수권 행사가보다 낮은 금액이니까는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는 바보 같은 짓은 하면 안 되겠죠. 혹시나 네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가지고 네, 9,000원 뭐 1만원 된다 그러면은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서 8,411원에 이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가격에 그게 신주 인수권이고요. 행사 가격은 네, 80%로 80%까지 네, 리픽싱 그 금액을 조정이 가능하고 이게 보면은 채권 상장일이 네, 12월 5일입니다. 채권이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에 12월 19일 날 신주 인수권이 상장이 되면은 뭐 매도를 하든 거래를 하든 보통 채권을 상장해서는 손실이 좀 발생하고 신주 인수권을 매도를 해서 네, 이익을 내는 형태인데 꼭 100% 이익이 난다는 건 아니고 공모주보다는 조금 많이 어렵죠.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은 단위는 네, 100만이고요. 네, 매출은 2.4조, 3.4조, 3분기까지 네, 한 3조 정도 되죠. 뭐 매출은 점점 늘고 있고 이때 자본이 보면 2021년도에 마이너스였죠. 회생 절차를 걸쳐가지고 감자와 유상증자를 걸치면서 자본을 늘린 거고요. 회생 절차를 끝내고 흑자로 돌아섰죠.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당기 순이익이 한 1.7% 정도밖에 안 되죠. 순시가에는 뭐 조금만 잘못한다 그러면 뭐 적자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어마어마한 당기 순이익을 이겨내고 흑자로 전환을 했다는 거는 사실 뭐 굉장히 고무적인 요소긴 하죠. 네, 코스피 200에도 네, 편입되어 있고 현재 대주주는 KG 계열이죠. 이게 인도에 한번 넘어갔다가 뭐 중국에도 한번 넘어갔다가 쌍용차가 조금 부침이 많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쌍용차를 산 적은 없지만은 쌍용차가 좀 잘 됐으면 하는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LG나 베가나 뭐 이런 브랜드가 있을 때 핸드폰 가격도 굉장히 싸고 경쟁이 붙어가지고 좋은 폰도 많이 나왔는데 거의 뭐 삼성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안드로이드 쪽을 국내에서는 가격을 내리지가 않죠. 자동차에서도 현대 기아차가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하니까 삼성도 해외 자본이고 대우도 해외 자본이고 이제 유일하게 국내에 남아있는 현기차 뺀 나머지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좀 잘 됐으면 좋겠죠. 이 쌍용 모빌리티, KG 모빌리티까지 넘어간다 그러면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안 그래도 비싼 자동차 값 더 올라가겠죠. 이번에 모집하는 금액은 한 1,505억 정도 되고요. 이거는 신차 개발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뭐 EV 쪽 전기차 그런 쪽으로 투자한다고 EVX 뭐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할 거라고 뭐 내용은 나와 있는데 뭐 그렇게 우리가 거기까지 알아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여기 표면이자는 네, 0%고요. 만기이자가 네, 3%입니다. 표면이자는 없다는 거고 만기까지 해야지. 네, 풋옵션이 붙어 있고요. 채권자가 돈 주세요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죠. 네, 그 기간이 조기상환 청구권에 붙어 있고 가장 빠른 게 2년 후인 2025년 12월 5일이죠. 채권이 12월 5일날 상장하는데 투자 방법은 네, 두 가지가 있겠죠. BW를 신청해서 BW를 막는 방법이 있고 채권이 상장하면은 채권을 매수를 해서 네, 보유하는 방법이 있겠죠. 아니면 또는 신주 인수권을 네, 매수를 해가지고 내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좀 단순한 게 BW를 청약한다든가 아니면 채권을 매수한다든가 두 가지인데 채권 가격은 뭐 7,000원대일 수도 있고요. 네, 8,000원대일 수도 있고 다행히 시형 등급이 BB0를 해가지고 단기간에 어떻게 되는 뭐 그런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8,000원에 운이 좋아서 네, 채권 상장에다 8,000원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2년 정도 들고 있고 조기 상환 청구를 한다 그러면은
그게 1,600원이 되는 거지. 1,600원이. 그러면은 38에 24, 30, 28에 16. 약 한 32.5% 정도 되죠. 그냥 나누기 2 하면은 16.25%, 연 16.25% 계산상으로. 근데 뭐 이게 채권이라는 게 KG 모빌리티가 오랫동안 잘 버텨왔지만은 채권이 종이죠. 종이 쪼가리죠, 사실상. 근데 회사가 돈을 못 준다, 네, 없어진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종이 쪼가리가 휴지 쪼가리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주의하셔야 되고, 그런 투자 방법은. 근데 청약을 해서 네, 받으면 되고요. 뭐 할 분들은 받으면 되고, 15일 5일 날 뭐 채권 매도하면 되고, 신주 있을 거는 이때 매도하면 되겠죠. 보통은 뭐 8,000원, 8,000 몇백 원 전후, 네, 뭐 8,400원, 8,600원 그 정도 나온다 그러면 수익이 꽤 많이 날 텐데, 뭐 받고 싶다고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경쟁률 몇백 대 1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은 생기지 않지만 가끔가다 그런 게 나오죠. 적은 돈으로 어느 정도 돈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한번 재미 삼아서, 경험 삼아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고, 가끔 뭐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일단 도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은 뭐 보면 단순한 거고요. 투자금 5천만 원에 경쟁률 10대 1이라 그러면은 배정이 500만 원 되겠죠. 행사가가 8,411원이니까 배정된 금액을 8,411원으로 나누면은 신주 인수권 배정 수량이 나옵니다. 이론가가 1,832원이고요. 뭐 이론가 계산하는 거는 투자 설명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뭐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뭐 이론가만 보고 확인하면 되는 것 같고, 청약은 100만 단위 청약이 가능하고요. 네, 10만 단위 배정이 되고 5462 적용이 되죠. 500만 원을 배정 받았을 때 채권을 8,283원에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뭐 이거는 그냥 대략 계산을 한 거고요. 이거보다 좀 높게 판다 그러면 더 좋은 거고, 낮게 판다 그러면 우울할 테고, 네, 그러겠죠. 그럼 채권 매도가가 500 곱하기 8,283원이니까 414만 1,500원이 되는 거고, 500만 원이 돼야 되죠. 그러면 한 90만 원, 85만 원 정도, 그거는 신주인수권 594개를 예상 매도가 1,500원에 매도를 하게 되면은 이자는 한 6% 마이너스 통장 이자를 계산했고요. 마이너스 쓴다는 가정에 계산해가지고 1,500원에 매도를 하게 되면은 예상 순이익은 마이너스 377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채권을 이 가격에 팔았다 그러면은 신주인수권은 이 가격보다 높게 팔아야겠죠. 뭐 1,600원에 100원씩 팔았다 그러면은 한 6만 원 정도 익절일 텐데, 이자 비용이 있기 때문에 5천만 원이면 이자 비용이 한 4만 원 정도 발생하죠. 그렇게 청약을 해서 채권을 받고 BW를 그 워런트를 매도를 해가지고 내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채권 상장일 날 12월 5일에 채권 가격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낮다. 그러면은 매수를 하면 되겠죠. 아까 전에 봤다시피 한 8,000원 언저리면은 연 16%니까. 문제는 회사가 나중에 못 줘요. 네, 부도 처리 나거나 그러면은 네, 진짜 휴지 쪼가리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은 네, 감안하셔야 되고. 뭐 코스피 200 종목이고, 뭐 KG 모빌리어스 뭐 인수된 지도 얼마 안 됐고, 흑자 전환했고, 뭐 조만간 뭐 어떻게 될 것 같은 회사는 아니죠, 사실상. 하여튼 뭐 주식 거래를 하면서 뭐 극단적인 사항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내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BW가 내 공모주보다는 투자해서 수익 내기가 많이 어려운데, 잘 하다 보면은 이것도 요령이 보이고, 그냥 이상을 하고 무시할 거는 또 아니죠. 닥쳤을 때 알아야지 투자하니까. 채권 매도가와 신주 인수권 예상가는 뭐 참조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주가가 올라가야지 신주 인수권 가격도 올라가는 거고 수익도 나는 거겠죠. 행사가나 이런 것도 뭐 이게 청약 전에 조정돼서 다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뭐 투자자한테 굉장히 유리하다든가 아니면 회사에 굉장히 유리하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중립적인 위치에서 결정이 되는 거다 보니까 청약 이후에 사실상 회사 주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뭐 연말 이후에 신차 발표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나 좀 청약할 분들은 회사에 대한 내용 조금 더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청약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겠죠. 내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